사실 어렸을 때 SF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관심 있던 건 뇌랑 정신 간의 관계 같은 거를 좀 밝혀보고 싶다는 꿈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공계, 그 중에서도 이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진료과 중에서 첨단 기술이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영상의학과에 오게 됐으니 일정 부분에서는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죠? 되게 쉽지 않죠. 환자분들 어떻게 더 도와주시도록 하는 고민의 연속이기도 하고, 영상의학과의 특성상 기계나 컴퓨터를 내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눈 건강을 위해서 사실 틈틈이 먼 곳도 좀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눈 근육을 풀어주는 시간을 진료 시간 중에 내기는 되게 힘들죠. 아무래도 눈이 피로하기도 하다 보니까 자연 속을 좀 찾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나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물놀이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게 스쿠버 다이빙이에요. 처음 체험을 해본 거는 의과대학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이랑 갑자기 떠난 필리핀 여행에서 즉흥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이제 체험 다이빙을 했었는데, 가이드한테 이제 짐짝처럼 끌려다니면서 그냥 뭐 물고기 밥도 주고 물었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친한 학교 선배가 같이 다이빙을 하러 가자고 꼬시는 바람에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한 10년도 좀 넘었네요. 워낙에 제가 물놀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흔히 다이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닷속을 보지 않고서는 그 지구의 30%밖에 못 보는 거다. 물속 환경이라는 게 사실 육지랑 정말 많이 달라요. 육지에서는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물속 생물도 많고, 다이빙 사이트들이 자연환경이 예쁜 곳에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휴가를 떠나면서도 이런 데가 눈에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다 나열하자면 너무 많아지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집트의 홍해에도 다이빙하러 다녀왔어요. 기억에 남는 장소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첫 번째 기억이라는 게 되게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태국의 시밀란 군도라는 데를 들어가 봤었던 다이빙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다이빙을 이제 하기는 했었지만 곁다리로 좀 하는 다이빙들이었고, 처음으로 라이선스 교육 과정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다고 야심차게 고가의 고프로도 이렇게 딱 사가지고,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 물속 세상이 처음으로 이제 드넓게 펼쳐지면서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해야 될까? 특히 시밀란이라는 데는 태국 왕실이 소유한 데라서 비밀 휴양지로 이용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이제 특정 기간에만 개방을 하고 일반인들이 일정 기간에만 갈 수 있으니까 자연환경도 되게 잘 보존돼 있고, 맑은 물빛만큼 이제 물속에서 보는 그 풍경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특히나 그 여행에서 처음으로 만타레이, 그러니까 대왕 쥐가오리를 봤었는데, 저는 가만히 이제 그 카메라로 이 친구를 막 찍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유영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거기 닿으면 안 되니까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갔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면서 이제 올라가지 않았으면 아마 그 친구가 제 다리 밑에 이렇게 스쳐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짜릿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경험뿐만이 아니라 뭐 형형색색의 뭐 산호초들도 되게 많고, 다양한 물고기도 워낙에 많으니까 그때가 너무 기억이 좋아가지고 그 이후에도 한 시밀란 2번 정도 더 다녀왔던 것 같아요. 제일 인상 깊었던 생물이라고 하면은 홍해에서 봤던 이제 돌고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 홍해에는 돌고래들이 조류를 피해서 쉬어가는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어를 가게 되면은 돌고래를 그냥 되게 쉽게 보기도 하고 같이 헤엄치면서 놀아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투어를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다른 다이빙 사이트를 보트를 타고 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돌고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바로 딱 뛰어들었는데, 눈앞에서 공기방울이 가시자마자 돌고래 가족들이 탁 나타나는데, 그 광경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돌고래들이 아니라 줄무늬 돌고래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엄청나게 빠르게 헤엄치기 때문에 보기가 좀 힘들고 사람들이랑 놀지도 않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눈앞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때 넋놓고 보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라자암팟이라는 곳도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맑은 물빛만큼 물속에서 보는 그 풍경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바닷속에서 우주를 헤엄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세계 산호의 한 75% 정도 서식하는 산호 삼각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산호들, 뭐 열대어들 자유롭게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심이 깊지도 않은데 물도 워낙에 맑고 가기 힘든 데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여유롭고 이제 한적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려고 생각만 하다가 못 갔던 곳이긴 한데, 갈라파고스 꼭 가보고 싶어요.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이 연구로도 유명한 데인데, 그러니까 외부랑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되게 신기한 생물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물속도 똑같대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생물들이나 지형이나 그런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다이빙 성지로 굉장히 유명하고, 언젠가는 꼭
가볼 겁니다.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자연환경이 일단 잘 보존이 좀 되어 있어야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아가기도 좋고 더 멋진 장관이 펼쳐지거든요.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물도 맑기도 하고, 뿌연 물에서 보면은 같은 광경이라도 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다니면서 물속 쓰레기 수거도 하기도 하고 보존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조류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는데 저는 이제 바위 있는 데서 몸을 딱 이렇게 숨기고 있었어요. 같이 온 일행은 이제 조류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걸 거스르지 못하고 점점 이제 뒤로 밀려가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그 친구한테 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안전수칙에 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전하게 떠올라서 또 무사히 일행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내는 사실 자주는 아니지만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쪽으로 좀 다녀봤어요. 국내는 따뜻한 지방 바다에 비해서 수온이 좀 많이 낮아요. 체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이빙 수트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장비병이 별로 없는 타입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장비를 제외하고는 다 없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한 데보다는 주로는 열대 바다 위주로 다이빙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제주도에서 문섬, 범섬 거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문섬, 범섬을 방문을 했을 때 흔히 다이버들 말로 청물 터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투명하고 파란 바다가 딱 펼쳐져서 엄청 근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수온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열대 바다랑 물속 생물도 많이 다르고, 산호가 이제 군락을 이루어있는 곳이 바닷속에 마치 이제 소나무 숲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곳도 있고, 국내의 가장 큰 매력은 쉽게 갈 수 있다는 게 아닐까요? 올해는 너무 더워가지고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긴 한데 시원한 겨울바람에 한번 뛰어들고 싶긴 하네요. 울릉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다이버들한테는 국내 다이빙이 약간 성지 같은 곳이에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잠시 일상을 벗어던지고 나를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